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가 또 여러분이 5개월째, 6개월째 그토록 울부짖던 뱅크 차트 소식이고요. 오늘은 정말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저에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소소한 축하를 보내고 오래 기다리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주가가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약간 오묘한 감정이 드네요. 올랐지만 14달러인 게 약간 애매하고 차터가 승인이 됐다는 기쁨이 있는데 이게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으나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굉장히 큰 산을 넘은 건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판, 가장 중요한 허들을 넘었다고 보여주고 앞으로는 이 성장성이 얼마나 가속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파이의 뱅크 차터를 축하하고 있는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CNBC에 나왔던 기사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어떤 곳에서 과연 가장 정확한 기사를 썼는가 봤는데 소파이의 뱅크 차터 승인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시킹 알파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진 건 아직까진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아마 오늘 저녁 늦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알 테니까 그때쯤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긴 있겠죠. 다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왜냐면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까 하고 소파이가 16%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핀테크 회사와 마찬가지로 소파이는 현재 갈릴레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파트너 뱅킹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이 골든 퍼시픽과의 인수가 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실제로 뭔가 이익이 증가하는 대출을 하거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건 2월 이후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2022년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2월에 발표되는 실적은 당연하겠지만 차트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이던스 정도를 굉장히 유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이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되고, 아마 6월쯤에 나오게 될 1분기 실적을 본다면, 그때 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얼마나 이자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골든 퍼시픽 소송은 결국은 차터 승인에 관여되지 않은 걸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소송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파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라는 건 이 이미지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데 맨 오른쪽이 고객이죠. 고객은 그 왼쪽에 있는 테크 기업, 그러니까 소파이와 같은 기업에서 화면상의 소파이에서 신청을 할 뿐 실제로는 갈릴레오를 거쳐서 파트너 뱅킹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떼먹는 게 많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파트너 뱅크도 최소한의 수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최소한의 이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금리도 있을 거고요. 소파이는 거기에 얹어서 본인들의 이익과 기타 등등 비용을 책정할 텐데 이 얘기인즉슨 소파이는 현재 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대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됩니다. 이제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본인들의 돈으로 본인들의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른 핀테크들은 여전히 이 구조일 거기 때문에 소파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 차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규제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격차가 분명히 생겼다고 보여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좋은가?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파이는 점포가 없는 은행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한국의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포가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벌면 점포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은 고객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소파이는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비용을 더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금리도 대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역시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고객 유치에 쉬워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자 수익이 생긴다는 점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파이가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몰리는 이 예금 계좌도 그렇게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대출을 무진장 또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1년, 2년 지켜봐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금을 받을 수 있고 소파이는 그로 인한 수익이 생기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자금이 유입이 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다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핀테크 기업 중에서 뱅크 차터를 획득한 기업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진짜로 많지 않고요. 그 외 기업들은 모두 현재와 같은 소파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얼마만큼 더 효율적이냐로 본다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여지고 더 많은 대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리파이낸싱인데요.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대출이나 기타 등등 많은 서비스를 소파이가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 디지털 뱅킹은 거의 서브 계좌로 활용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인즉슨 신뢰도의 측면도 있을 거고 간편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만 간단하게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제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만 뭔가 나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계좌로 이 소파이 뱅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게 중요하고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돈이 사실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불안도 없어질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로 결국은 기존의 은행들이 받고 있던 규제를 똑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도 올라갑니다. 여기서의 장점이 분명히 이미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 쪽으로 본다면 소파이 머니 계좌와 그 외 투자 서비스 간 연동성이 좋아집니다. 알려진 바로 1일에서 한 3일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소파이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월급을 소파이 계좌로 받았고 한 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투자하고 싶다. 이 투자하고 싶을 때 소파이는 파트너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넣고 빼고 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파이가 본인들의 계좌를 활용해서 모두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소파이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미 하고 있죠. 앞으로 할 텐데 여기서에 대한 이슈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투자하고 싶다. 어떤 종목에. 그럴 때 소파이를 이제는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거래 기능이야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걸 규제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당국에서도. 다만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사업은 현재 방향성 자체가 은행들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존의 핀테크들이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 사업들이 은행의 사업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은 저거를 규제해라라고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언젠가는 그 규제안이 정해질 거고, 만약에 실제로 이 암호화폐 금융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를 통한 대출이나 뭐 이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사업들에 은행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과는 말도 안 되게 큰 격차가 소파이에게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터가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암호화폐를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파이가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파이가 이 암호화폐 쪽 사업에 굉장히 열띤 또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하나의 벽이 생긴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영상을 마무리는 이 차트 승인을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가는 상승하지만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랜딩클럽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고성장이며 기술주이기 때문에 금융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주라고 보긴 어렵고, 랜딩클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해 흑자로 바뀌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 방어를 조금 해주긴 합니다. 다른 핀테크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좀 염두할 게 있습니다. 네, 소파이는 역시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장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길고 긴 저의 수십 개의 소파이 영상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밤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네, 오늘만큼은 좀 웃을 수 있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